박성재 정치쇼 토요일 2부 시작합니다. 토요일 상쾌하게 시작하는 하루인데 1부도 조금 슬픈 얘기예요.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테러. 2부도 우리의 정신을 테러할 수 있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래도 희망을 담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2월 테러와 관련이 있어요. 이분도 지난해 2월 2016년 2월 테러 방지법 반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스타 정치인이 된 분이시죠. 민주당 은수미 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돈 내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 팟캐스트로도 듣고 여기 예. 라디오도 듣고 TBS도 품격 시대인가? 예. 거기 나오시죠. 예, 채널 A 외부자들도 하고. 외부자들도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싫어해요. 아. 그래도 my mom. It's my mom. 자, 그런데 작년에 10시간 18분 네. 필리버스터 예. 하고 저런 국회의원도 있구나. 이 필리버스터가 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싫어하는 반감, 맹목적적인 거부감 이런 걸 뒤집는데 엄청난 좋은 역할을 했죠. 예, 저도 세상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예, 저도 그것을 느껴서 너무 놀랐어요. 끝나고 사실은 나서 그냥 후원금이 쇄도했잖아요. 전 정말 처음이에요. 아. 4년간 후원금을 반을 채우기가 힘들었거든요. 아.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의원실에 갔더니 막 전화들이 난리가 난 울려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좌진들이 있으니까 예. 보좌진 2명이 중원에서 지역에서 급하게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의성 전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인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새벽에 도둑처럼 찾아오거든요. 맞아요. 그때 아니라고 격려하는 거하고 후원하고 싶은데 계좌 이름 가르쳐달라.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지금도 그걸 간직하면서 낙선했지만 정치합니다. 예. 돈 중에서요. 네. 수상한 돈이 뭔 줄 아세요? 무슨 돈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 얼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가 3억이 선거 기간은 3억 예. 한도가 그다음 일반은 1억 5천인데 어쨌든 3억 한도를 채웠어요. 제 기억으로. 저 그것 가지고 선거했어요. 2016년에서 선거 앞두고. 예, 선거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대박이 터지셨네. 네, 대박이었어요. 개 탔네. 그러지 않으면 뭐 대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숨쉬기 편하게 예.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제가 똑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도 죄송하고요. 관계 없어요. 그리고 또 같이 붙었던 그분도 또 노동문제 전문가 아니에요? 노동문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의사이신데 의사. 예전에 사회운동을 사회운동. 예, 그래서 아주 그냥 하셨고 바닥을 또 잘 다지는 네, 분이고. 네. 의사로 계속 계셨으니까 예. 한 35년 정도 그 지역에 보통 계셨어요.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계실 텐데 그분들이 이 스킨십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별로 썩 좋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세세요. 아주 스킨십이 좋고. 아시네요. 알죠. 전국에 200개 지역을 제가 다 압니다. 그렇구나. 예.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어렵게 싸우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왜냐면 제가 그 선거 때는 선거 분석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탈탈 털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셨구나. 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 제가 연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2년 6개월 됐는데 예. 2년 6개월 동안 뭐 강성 친노 외진 철새 낙하산 빨갱이 간첩 이혼녀 온갖 얘기를 다 듣는데 이게 연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덮어주잖아요. 덮어주죠. 그런 애 아니라고. 구전이 세거든. 예. 아닌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그래서 수시로 나오세요. 정치쇼. 왜냐하면 구전보다 셉니다. 그래요? 예. 2년 6개월 지나서야 너 좀 괜찮은 사람이더라. 아하.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얘기해 그리고 주세요. 필리버스터에서 받고 예. 그게 아마 크게 오래 갈 거예요. 예, 이제는
왜 그런 것도 필리버스터 했던 것도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무슨 그럼요. 여자가 그렇게 길게 버텨 어허. 이러는데 요즘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야리야리해 보이는데 하나 물면 물면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하면 이거 해결될 때까지 예, 해. 지옥까지 물고 맞아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말이 달라지셨어요. 아니 제가 이제 전국의 웬만한 지역은 다 알고 일테면 예, 전현희 의원을 개인적으로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강남 을에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엎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방송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강남에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은 을로 있고 전통적으로 불리하던 지역은 갑을 병으로 나뉘면서 맞아요. 병으로 다갔습니다. 예, 예. 아우, 그럼- 잘하시네요. 그럼요. 그걸 아셨구나. 예. 진성준 의원이 떨어진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역구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지역만 진성준 의원 쪽으로 그럼요. 갔어요. 최민희 의원이 떨어진 예, 것도 맞아요. 그런 이유고. 예. 그다음에 충북에 한 명 당선되면 도종환, 두 번째 당선되면 오재세, 맞아요. 세 번째 당선되면 거의 1, 2, 3 딱 세 명 네, 찍은 네. 대로 당선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 아, 그래서 정말 잘하신다. 예, 은수미 의원 지역이 참으로 어려운 상대를 굉장히 만나서 힘들었어요. 들어갔고 만약에 뒤집으면 저기서 기본 삼선 간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죠. 아, 맞는 얘기고 저희 이번에 그래서 대선 때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겼죠. 예, 전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예. 이번 대선 시작하면서 예. 제가 여쭤봤어요.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싫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니요. 당선되기 전에 저희 선거 운동 들어가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여쭤봤죠. 김정수 여사가 참 잘하죠.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유 김정수 여사가 예쁘네 예. 이러셔가지고 되겠구나. 그래서 아하.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오, 몇 표 차이 이겼어요? 저희가 6만 2천 표 정도가 몇 프로입니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43% 정도 나왔어요. 43%. 43%가 좀 넘게 나왔고요. 평균보다 그때 조금 올라갔네. 조금 올라갔어요. 예. 제가 4만 5천 표 정도를 얻었던 지역이니까 6만 2천 표가 예, 나왔으면 17,000표가 올라갔네. 예, 저희 표가 온 거예요. 이게 한 번 찍은 경험은 잘 안 바뀌어요. 네. 예. 그리고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선거에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초선 때, 예. 2년 차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방송만 하는 줄 아는데 전략통입니다. 느닷없이 왜 제 깔때기야. 자, 그런데 경력을 보니까 은수미 의원님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63년생. 근데 꽤 동안이세요. 전봉준 전 의원님도 저는 동안이시잖아요. 80년생이니까. 야, 정말 항상 깔때기를 언제나 수시로 대신다는 걸 알지만. 예고 없이 훅 네, 들어옵니다. 맞아요. 방심하고 있다가 훅 맞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맞아요. 자, 63년생 정읍 출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입학하신 뒤에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네. 92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을 감옥을 6년 사셨어요. 가까이 6바퀴 살았죠. 도셨네. 예. 감옥 얘기하면 한 1년 얘기하는 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2005년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일했고 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예. 몇 번이었어요 그때? 3번이요. 여자가 13579 이렇게 하니까 예. 어.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꽤 솔직히 높은 번을 주셨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정말 정치가 예. 그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일이다라는 예. 게 아마 저일 텐데 제가 그 당시 뭐 서류를 낸 것도 아니고 음. 정치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당에서 찾아와서 예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 문제나 예.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여자여야 되는데 딱 떠오른 1순위였대요. 그때 제가 업계에서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11년에 김문수 전 도지사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까지를 다 만나 뵀어요. 강의를 하느라고.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뜻 있는 그때 남경필, 손학규, 정동영 다 만나 뵀거든요. 그 대선에 뜻 있는 분들이 부르는 것이라는 걸
모르다가 문재인 지금 이제 대통령을 네. 만나 뵙고 나서야 아 이분들이 다 노동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구나. 예. 아. 그걸 알기 위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사회적 약자나 혹은 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관심. 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계에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예. 업계 전문가에서 정치 쪽에 알려지면서 그런데 정치 국회의원 4년 했잖아요. 네. 프랑스의 한 정치 철학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 200명보다 그 전문가의 사상을 이해하는 정치인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굉장히 해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까지 중요해요. 열심히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때보다도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죠. 그 사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정치인. 예. 저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이번에 예. 양대 지침 폐기하겠다 고용부가 나서던데 적어도 제가 노동학법은 막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한 50% 정도는 제가 이건 제가 정말 노력 많이 예. 했고 그다음 비정규직 문제 이번에 SK 브로드밴드나 LG U+나 정규직 전환 시키잖아요. 예. 19대 국회 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계속 서로 조율을 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야당에서 하자 그래도 맞아요. 하는 마지막 맞아요.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다가 맞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한다. 안을- 정치가 맞아요. 세상을 바꾼다. 예.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그것도 그때 제가 인천공항공사만 서너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사장님이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찾아가서 가자마자 선거 때 공약했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선물 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딱 소개하면 정규직 전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랬었죠. 아니 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정규직 전환만 갖고 되겠습니까? 어. 급여도 인상해야 됩니다. 이러고 살짝 숟가락으로 치고 갔으면 아니 1원을 올리든 10,000원 올리든 100만 원 올리든 이게 반성적 징벌적 반성. 정봉주 전 의원님은 깔때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항상. 정규직 전환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급여도 올려야죠.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를 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할까 봐. 자, 낙선 후 네.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을 냈어요. 예. 뭐죠? 제가 은수미의 희망마중. 희망마중. 예, 그 부제가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인데요. 그 제목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시민이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제 강연을 듣던 청년이 물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말 알바를 해요. 아하. 주말 알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주말은 돈을 좀 더 줘요. 그렇죠. 6,470원보다 약간 더 줘서 500원 정도를 더 받더라고요. 제 아들도 주말 알바를 해요. 그러지. 그럼 아시겠네요. 예. 530원 더 받아서 7,000원을 받아요. 대전에 있는데 주말에 안 올라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주말 알바는 조금 더 줘. 네. 그런데 그걸 포기를 못해서 광장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촛불 시민이 못됐다 예. 자기는.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 전국 강연 다니면서 주요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 강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강연한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엮으면서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데 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책이에요. 그게 은수미의 희망마중. 예. 희망마중 제목도 따뜻해요. 그 제목 때문에 숨겨진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3월 중순에 나왔으니까 대선 이제 국면 시작하면서 나온 책이잖아요. 예.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선 아닌 줄 알고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까지 잔머리 쓰다가 네, 맞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설마 이런 국정농단으로 예. 시민들의 분노를 낼까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탄핵에 은근히 반대하셨겠네. 아니요. 얘기니까. 제가 당에서 일찌감치 퇴진을 요구해가지고 예. 욕도 좀 먹었는데. 욕도 그렇죠. 근데
상상을 못하고 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끔찍했죠. 그때 반기문의 예. 이 전 총장도 막 올라오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2월쯤 내서 한 10월까지 팔면서 예. 전국 강연도 다니고 그러면 대선도 좀 기여하고. 그렇죠. 대선 측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께 청년들의 예.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전달을 하고. 전달하고 뭐니 해도 뭐니도 좀 땡기고. 네. 잘하시네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제가 기타 소득자예요, 이제. 예. 제가 일용직이라고 항상 말씀을 법 드리는데. 외 소득자.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기획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강연을 하면서 너무 아픈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응원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예. 문재인 후보 민주당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도 꼭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로 강의하면서 던진 사람들의 질문.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 너무너무 가슴 아프니까 제가 촛불이 들기 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낙선하자마자 강연 초대를 받았고요. 중고등학생들도 강연 요청을 했었고요. 대학생 20, 30대 강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거기가 지금 가장 희망이 없는 세대고. 예. 근데 우리보다 더 가난할 것 같은 세대고.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근데 그 청년들을 처음 만나니까 그 청년들이 처음에는 제가 바람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이제 혁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오. 강의 때. 그랬더니 환희라는 거예요. 지방대 학생들 특히. 이렇게 절망적인데. 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지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너 뭐 했냐. 그런데 10월 29일, 기억하시죠? 예. 3만이 촛불을 들기. 촛불. 그렇죠. 문화재. 그리고 나서 저도 광화문에 갔는데 절대로 세상이 안 바뀐다던 그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들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또 광화문의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광장의 조울증. 예. 그러니까 토요일 오면은 행복했는데 월요일 돌아가면 날 예, 월요일 다시 날 세상은 원래 그대로 맞아 잘하시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어요. 저는 하루도 안 빠져놓고 갔으니까요. 끊임없이 물어요. 예. 바뀔까요? 탄핵은 통과될까요? 예. 헌재에서는 탄핵 통과된대요? 바뀔까요? 바뀔까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물어보는 하여튼 그 질문들 그 속에서 나왔던 그러한 질문들을 모아서 엮어서 책으로. 예. 저는 이제 광화문 광장 가서 공개 방송을 계속했어요. 모 방송국에. 그래서 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저한테도 물어요. 정말 바뀝니까? 저는 2013년, 2012년 출소해서 4년 동안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해는 글이 딱 4자예요. 다시 희망. 다시 희망. 예. 근데 그거 쓰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사는 한 교민은 문자가 와요. 제 전화번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구글링 하면 나오니까 네. 문자가 왔고 비행기를 타고 1박 2일 동안 투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벙커로 왔고 다시 희망 이거로 써줬는데 눈물을 초록 흘리는 거예요. 희망을 갖겠다. 근데 광화문 광장 나오기 전에는 언제 그런 희망이 있었겠어요. 너무 잘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희망 마중은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진 맞아요. 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네. 근데 이번에 만국의 알바요 정치하라. 이게 뭐 그 사진이 안경 쓴 여성 레닌 같아. 응? 이거 동원 이거 선동죄로 감옥 가고 싶어요 왜 이래? 그건 뭐냐면요. 이제 희망마중 강연을 쭉 하고 다니는데 네. 창비에서 연락이 희망 마중 왔어요. 내 이름 타이틀 참 좋네요. 감사해요. 전 이 예. 제목 잘못 줬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난해 예. 28개 지역을 안심번호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 과반 무너진다. 예. 민주당이 일당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다. 그 얘기갖고 정말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었거든요. 이 측대로 가잖아요. 정치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보면 이거는 딱 오는 거예요. 그래요? 만국의 알바의 정치하라는. 그건 이제 희망마중을 준비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걸 창비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마중 챕터 일곱째 챕터가 예.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주제로 거기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예.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 해주면 청년들하고 풀어서 같이 책을 내겠다. 겠다. 그래서 그 챕터를 좀 확대해서 책을 낸 거라. 그러니까 그냥 강연을 풀어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다라기보다는 제 목소리를 그냥 풀어서 내주신 책. 우리 시대 20대, 30대 예,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예,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는 예. 주기도문 같은 책이다. 예,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자란 얘기예요. 예.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읽게 되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예, 책. 예. 야, 이거 근데 홍보 요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저초가. 걸립니다. 아, 그래요? 라면만 먹으면 돼요. 라면 앞으로 정치 강연 활동 계획은요?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5월 10일부터 예. 저는 초청이 오면 예. 허락하는 한 하고 있고요. 5월 10일부터 다시 강연, 방송, 지역 일정. 예. 그래서 29일 날은 안동대 가고 아하. 그러니까 오전 아침 일찍 안동대 가서 강의하고 예. 저녁 때는 성남중앙 종합복지관에서 예. 강의하고 뭐 6월 2일에도 부산 가고 배재정 전 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안동, 계속 충효의 도시. 네 예. 거기서 불러주셔서 멀긴 한데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 거기 가면요. 몇 명 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한 4, 50명 정도 오실 거다. 200명쯤 옵니다. 그래요?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옆에 제 고향 봉화 아닙니까? 예, 예. 예. 상주, 안동 이런 데 가면요. 미니멈 한 100명 이상씩은 와요. 그래요? 티나지 않게끔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동 대학에서 하는 거여서 몇 시에? 오전 10시 반부터. 우리 정치쇼 할 시간이네. 한쪽 귀는 정치쇼 듣고, 예. 다행히 거기는 정치쇼가 안 나와요. 그래요? 고릴라 앱으로만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가요, 예. 안동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혹은 앱으로 듣는 분들, 월요일 29일 10시 30분 안동대학으로 은수미 의원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왔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제 날개를 피십시오.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저 같은 그래도 조금은 싸워본 경험도 있고 조금은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고요. 안동에 계신 분들은 10시 30분 은수미 의원님 안동대학으로 만나러 가고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겠습니다. 이것을 멋지게 오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It's your time.